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P 쿼리 DSL 강좌 8번째 시간으로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오라클 함수나 프로시저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함수는 값을 리턴 받는 게 우리가 오라클에서 함수라고 하죠. 그렇지만 프로시저 함수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게 out 파라미터라는 게 있죠. 함수나 프로시저를 호출한 외부로 값을 돌려주는 이 아웃 파라미터를 쓰면 굳이 함수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프로시저만 만들어도 값을 리턴 받을 수 있죠. 뭐 간단하게 하나를 받을 때는 아웃 파라미터 쓰시고 뭐 여러 개의 레코드나 오라클의 커서 타입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 셋을 받을 때는 이 RF 커서를 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제 간단한 이론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및 소스 코드 다운로드는 oj.asia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보신 후에 실습을 해보죠. 자,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오라클 함수나 프로시저를 어떻게 다루는지.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어노테이션이 있죠. named stored procedure call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오라클의 저장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파라미터나 리턴 타입들을 기술하는 어노테이션으로 어디에 붙이냐면 엔티티에 붙입니다. 주로 엔티티나 맵드 슈퍼 클래스에 붙일 수 있습니다. JPA에서 필수 요소 중에 이제 네임 속성이 있는데 이 어노테이션의 네임 속성으로 어떤 이름을 주면 create named stored procedure라는 이 메소드의 인자나 레파지터리에서 메소드 위에서 사용하는 골뱅이 프로시저 어노테이션의 네임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프로시저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된 프로시저 명을 기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필수 속성이 있습니다. 네임 속성과 프로시저 네임 속성이 있고 옵셔널 속성으로 파라미터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in-out, in-out, RF 커서 같은 파라미터의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오라클 또는 MySQL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함수나 프로시저의 사용 방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자, 위에서 배웠던 named stored procedure call annotation을 엔티티에 어떻게 붙이는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보죠. 자, 지금 이 예문의 엔티티가 여기 있습니다. EMP라는 엔티티죠. 자, EMP 테이블을 구성한 EMP라는 엔티티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 위에 다시 위로 가셔서 보시면 자, named stored procedure call이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두 개를 만들 거니까 named stored procedure call 안에다가 named stored procedure call 하나 요 밑에 또 하나 두 개를 정의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되는 오라클 쪽의 프로시저는 두 개인데 하나는 4번을 입력받으면 그 사원의 이름을 간단하게 아웃 파라미터로 리턴해주는 그 프로시저. 또 하나는 부수 코드를 입력 매개 변수로 받아서 RF 커서, 참조 커서 타입으로 그 부서원들, 즉 여러 명의 사원 레코드를 리턴해주는 두 개의 프로시저를 쓸 겁니다. 자, 보시면 이름은 emp.get ename by emp.no. 자, 4번을 입력시켜줘서 그 사원의 이름을 리턴 받는. 자, 요 이름은 내가 기술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하는 이름이고. 그런데 프로시저 네임은 실제 오라클 서버에 만든 프로시저 이름을 여기다가 기술해 주시고 그 프로시저의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스 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파라미터 두 개 있네요. 하나는 인풋 파라미터, 하나는 아웃풋 파라미터. 인풋 파라미터는 우리가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넣어주는 입력 매개 변수고 아웃풋 파라미터는 그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외부 환경으로 값을 되돌려주기 위한
파라미터죠. 그걸 우리는 out 파라미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 타입 기술해 주시면 되죠. 자, 요 프로시저를 한번 먼저 DB단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볼까요? 자, 오라클 서버 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자, 요렇게 프로시저 p 언더바 get ename by empname 파라미터 두 개입니다. 4번을 입력 매개 변수로 이름을 output 파라미터로 지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p ename이라는 변수의 값을 담기만 하면 외부에서는 값을 찾아볼 수 있죠. 굳이 리턴 안 해줘도 우리가 프로시저를 통해서 원래 프로시저는 리턴 구문이 없는 거지만 이렇게 output 파라미터를 통해서 외부로 실행 환경으로 값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자, 입력 매개변수 PEMPNO를 웨어절에 걸어서 EMP 테이블에서 4번의 그것인 것의 이름을 p 언더바 ename 변수에다 담았죠. 담기만 했죠. 그리고 프로시저 끝냈습니다. 자, 프로시저 제가 간단하게 생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라클 서버 쪽에 프로시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게 첫 번째 프로시저입니다. 다시 예문으로 오셔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테스트 해볼 프로시저는 자,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줬습니다. emp.get emp by dpno 부서 코드를 던져줘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여러 명의 사원들 리턴 받는 프로시저입니다. 실제 DB의 프로시저 이름은 p 언더바 get emp by dpno 요거를 프로시저 네임 속성에다가 기술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리절트 클래스가 있죠. emp 테이블에 여러 컬럼들을 받아서 우리가 실제 emp 엔티티에 담아 달라고 이렇게 리절트 클래스를 기술해 주시고 위에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스에서 파라미터를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 인풋 파라미터는 부서 코드가 아마 1이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의 파라미터는 RF 커서 타입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오라클 쪽에는 이 커서가 셀렉트된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정도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참조 커서로 만들어야지만이 오라클 프로시저나 펑션에서 만든 여러 개의 셀렉트된 레코드, 즉 리절트 셋을 자바나 이쪽으로 리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조 컷을 쓰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현업했을 때 게시판 리스트 보기를 짠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쿼리를 직접 던져서 받아서 리절트 셋을 직접 다룰 수도 있겠지만 오라클 서버에 프로시저 펑션 만들어 놓고 레코드 셋을 바로 받아버리면 성능 면에서 훨씬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RF 커서 같은 거 잘 쓰시면 좋습니다. 실제 오라클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이나믹 SQL로 그냥 만들었는데, 자, 프로시저가 p 언더바 get emp by dpno고 파라미터 두 개 있습니다. 부서 코드 줘야 되겠죠. 인풋 파라미터로 이렇게 부서 코드 주고, 우리가 아웃풋 파라미터로 emp 커서라는 이름으로 sys 언더바 rf 커서, 이건 오라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참조 커서 타입입니다. 이게 참조 커서예요. 그래서 emp 커서의 값을 담아 놓기만 하면 얘는 아웃풋 파라미터니까 외부에서 우리 자바 쪽에서 꺼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쿼리문은 이렇습니다. select emp no ename dpt no. 자, where dpt no는 땡. 자, 제가 바인드 변수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PLSQL에서 할 때 항상 이렇게 바인드 변수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죠. 성능 면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open 커서 이름 for SQL 문을 담은 변수 여기 직접 뭐 SQL문 쓰셔야 되고 using 자, 이 인풋 파라미터를 using문에 줘서 위에 땡 dp되는 자리에 박는 겁니다. 여기는 뭐 땡 1, 땡 2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자,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요리 들어가서 emp 언더바 커서라는 참조 커서가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는
만약에 여기 10번 부서라고 주면 10번 부서 사운드를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라클 서버 쪽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 2개 생성을 해 뒀습니다. 자, 다시 저희 교재로 오시면, 자, 엔티티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이제 저렇게 써놓고 나서 골뱅이 프로시저라는 게 이 스프링 데이터 JPA 2.1 이상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골뱅이 프로시저 어노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저렇게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위에다가 골뱅이 프로시저 네임에다가 위에서 만든 그 네임을 여기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메소드 이름은 내 마음대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 기술해 주시고, 또는 아래처럼 직접 DB에 만든 프로시저 이름으로 메소드를 바로 만들어 버려도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인식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원 번호를 입력 매개 변수로 줘서 사원명을 리턴 받을 때는 뭐 이렇게 간단히 쓰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오라클에서 만든 이런 것도 저렇게 되면 좋은데, 이거는 지금 RF 커서랑 참조 컷을 썼기 때문에 이 참조 컷은 현재 스프링 데이터 JP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조 컷을 쓰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create named stored procedure라는 걸 레포지터리 구현체에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 프로시저를 호출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레포지터리를 만드는데, 스프링 데이터 JP에서 사용자 정의 레포지터리는 원래 스프링 데이터 JP가 기본적인 CRUD나 이런 거 다 만들어주지만, 우리가 쿼리 DSL이나 내가 생각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넣어서 쿼리를 만들 때는 사용자 정의 레포지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나 뒤에다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커스텀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내가 부속 코드를 줘서 사원들 리턴 받을 리스트 형태를 받았죠. 이런 메소드 하나 정의하고, 자, 이게 이제 사용자 정의 레포지터리를 만들고, 저 레포지터리의 구현체, EMP 레포지터리 커스텀의 구현체를 우리가 보통 요 인터페이스 이름 뒤에다가 인풀 쓰죠. EMP 레포지터리 커스텀 인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스프링 데이터 JP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원래의 레포지터리, EMP 레포지터리 뒤에다가 인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자, 엔티티 매니저 주입받고 stored procedure query 타입의 query는 entity manager. create named stored procedure query 하고 아까 그 이름 준 요 procedure 명을 이렇게 쓰시고 입력 파라미터 주고 execute 해서 돌린 후에, 자, 돌리면 실행하면 참조 커서가 데이터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query.get result list 이렇게 받아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받으시면 되죠. 자, 요건 이제 실습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레포지터리 마지막, 우리 EMP 엔티티 레포지터리가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레포지터리를 이렇게 상속받도록 구성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툴 수트에서 저희가 해볼 텐데, 자, 파일에 New Spring Starter Project 해주시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 PROC 펑크 테스트 이렇게 썼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 JPA 하고 Next 눌러주시면, 자,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Next 누를게요. 자, 이렇게 Next 누르시고 뭐 특별히 체크할 건 없죠. 자, SQL에 JPA, DB는 오라클 쓸 거니까 요것만 체크해 주시고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자, 저는 프로젝트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생성되면 제일 먼저 form.xml을 설정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 프로젝트 소스 코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URL 오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form.xml에 저희가 특별히 설정한 건 없습니다. 자, 오라클 쓰니까 이렇게 오라클 디펜던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메이븐 플러그인하고 여기 오라클 레퍼지터리 이렇게 요것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max하면 이렇고요. 자, 데이터 소스 설정하기 위해서 src 메인의 리소스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 소스 플랫폼 오라클이고, 자, JDBC 접속 URL,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JDBC 드라이버. 자, DDL 오토 폴스 했으니까 엔티티 갖고 지금 DB의 테이블을 생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소스 코드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데, 자, 이렇게 패키지, JPA 모델, JPA 레파지터리 이렇게 패키지 만드시고요. 제일 먼저 모델 쪽의 클래스 emp.java 엔티티죠. 아까 예문에서 보신 것처럼 자, emp.java 위에 골뱅이 엔티티 하시고 named stored procedure queries 안에 named stored procedure query 하고 자, 오라클 서버에서 만든 실제 프로시저 이름은 프로시저 네임을 주시고 요건 내가 준 이름이죠. get ename by emp no 그리고 파라미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파라미터 줄 때도 이름을 지정해서도 줄 수 있죠. 지금은 제가 여기 이름 안 줬는데 이름을 지정해서 주실 수 있는데 아웃 파라미터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름을 지정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으로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서 파라미터 매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치 지정 방식과 이름을 지정한 방식은 혼재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주석은 참조해서 보시고 두 번째 4번을 부서 코드를 던져줘서 그 부서원의 여러 명의 사원들을 한 번에 리턴 받는 프로시저 이름은 p_get emp by dpno 오라클 서버에 만들어졌죠. 자, 결과를 담을 클래스는 emp 클래스고 그리고 인풋 파라미터로 부서 코드가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웃풋 파라미터는 참조 커서 타입이다. 이렇게 파라미터 모드에다가 rf 언더바 커서 그리고 타입은 이런 식으로 뭐 void clas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mp entity 제가 만들었고요. 뭐 emp no ename dpt no 그리고 toString 메소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레포지토리 구성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원 번호를 줘서 사원명을 간단하게 받는 거는 rf 커서 참조 커서를 쓰지 않으니까 레파지토리에다가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이 메소드 이름을 갖고 이 메소드 이름이 오라클 프로시저에 바로 매핑이 됩니다. 아주 잘 되어 있죠. 스프링 데이터 JPA가. 그런데 여기 자 emp.get ename by emp no 요거 우리가 아까 named stored procedure query 지정한 그 이름이죠.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요 메소드 이름은 내 마음대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는데 아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밑에 있는 것처럼 실제 오라클 쪽에 프로세스 이름을 바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웃 파라미터만 있는 건 이렇게 골뱅이 프로시저로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만든 참조 커서를 여러 개의 레코드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에러 납니다. 제가 테스트 하면서 쭉 보니까 그렇게 쓰면 이런 에러가 나죠. rf 커서 파라미터는 자, via result 셋을 통해서 참조 커서를 액세스해라. 실제 우리가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현해서 result 셋 받아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스프링 데이터 JPA가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는 아쉽지만 실제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형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레포지토리 만들었습니다. emp 레포지토리 커스텀하고 get emp by dpno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자, 그럼 이거 구현해야 되죠. 구현체 이름은 원래 기본 레포지토리 이름 뒤에다가 인풀 붙이라 그랬죠. 여기에 뭐 커스텀 인풀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되죠. stored procedure query하고 em.create named stored procedure query하고 여기 아까 named stored procedure query 이름 내가 정의한 요 query 이름 주시고 파라미터 부수 코드 줘야 되죠. 자, 요 메소드 받아서 부수 코드. 자,
위치 지정 파라미터는 1, 2, 3 이렇게 갑니다. 자, 첫 번째 파라미터 부수코드 넣었죠.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실행하고 참조 컷을 꺼내올 때는 query.getResultList 하시고 리스트에다가 담으시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레포지터리 구현했죠. 자, 구현하면 실제 메인 레포지터리에서 자, 원래 실제 메인 레포지터리 EMP 레포지터리에서 CRUD 레포지터리나 뭐 JPL 레포지터리 기본적으로 상속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레포지터리 인터페이스 이름 여기 줘서 상속 받으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현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 스프링 부트 메인에서 커맨드 라인 러너 인터페이스 구현했으니까 런 메소드에서 실제 두 개의 레포지터리 메소드를 직접 불렀습니다. 7369 사원의 이름은 누군지 찍었고요. 자, 10번 부서 사원들은 누군지 자, 포이치문으로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7369 사원은 스미스고 10번 부서 던졌더니 지금 3명 클라킹, 밀러 3명이 10번 부서 요원들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스프링 데이터 JP에서 오라클 프로시저 다른 걸 봤는데 굳이 함수 펑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프로시저의 아웃풋 파라미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뭐 현장에서 여러분 실제 쓰실 때 참조 컷 같은 걸 쓰셔서 여러 개의 레코드 써서 한 번에 리턴 받는 그런 방식을 쓰시면 성능 면에도 이점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